반갑습니다. 손주부입니다. 오늘은 10년간 꾸준히 투자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벌어졌을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첫 번째 SPLG. 이거는 스파이와 동일한 ETF예요. 근데 이제 수수료가 제일 저렴한 거죠. 이거는 10년에 3배의 속도로 원금이 성장을 했습니다. 요거는 직투했을 때 얘긴 거고, 요거는 이제 ETF,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니까 요거는 절세 계좌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미래에셋, 타이거라고 써 있는 건 미래에셋 것을 일단은 다 들고 왔고요. 그러면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요렇게 3배의 속도로 증가했고 10년에 3배. QQQM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인데, QQQ는 아시는데 M은 또 처음 보신 분 많을 텐데 이게 수수료가 더 싼 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의 5배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뭐죠? SCHD. 네, 요거는 배당 관련된 ETF인데 요거는 2배의 속도로 원금이 증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3배, 5배, 2배 요 속도로 가고 있고, 그리고 개별 주식을 한번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10개 종목을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요거는 4월 1일자 기준으로 제가 뽑았고, 애플은 7배, 마소 9배, 엔비디아 190배, 아마존은 10배, 알파벳 6배, 이 사우디 아람코는 우리 개인 투자자는 살 수 없는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얘는 제외하고, 메타가 7배, 버크셔 해서웨이가 4배, 이제 TSMC가 7배, 테슬라가 7배, 브로드컴이 19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 여기서 보니까 엔비디아가 진짜 독보적이네요. 토탈 합치면은 266배만큼 원금이 상장을 한 거예요. 이 10년 동안에. 아까 전에는 개별 종목을 본 거고, 요거는 상위 10개 자산을 보여줍니다. 자산.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보여주는 건데, 투자 자산 1등은 지금 금입니다. 금. 금은 지금 21조 달러치나 있어요. 그래서 금, 그리고 애플, 마소, 엔비디아, 아마존, 그 다음에 은, 실버, 그리고 요거를 살 때는 이제 ETF로 사면은 티커명이 GLD, 이제 티커명이 SLV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있고, 그 다음에 메타,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가 버크셔 해서웨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특징이 있는데, 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원하는 자산인데 한정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1000단위입니다. 1000톤 단위, 1000만, 10만. 그래서 지금까지 20만 톤이 채굴이 되었어요. 그 뜻이고, 그리고 5만 3천 톤이 매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토탈 금의 양은 25만 4천 톤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매년 금을 생산할 때 이제 채굴량은 3,500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좀 넘게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은도 똑같아요. 매장되어 있는 양이 180만 톤으로, 지금까지 채굴된 양이 180만 톤이고, 그리고 매장되어 있는 게 60만 톤. 그래서 합치면 240만 톤이 지구상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생산량이, 채굴량이 2만 5천 톤입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채굴된 비트코인의 양이 2천만 개고, 그리고 앞으로 100만 개 정도를 채굴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토탈 합계 2100만입니다. 그래서 요 자산들을 살펴보면은 유한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공급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없는, 실버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몇 배 증가했는지 보면은 금은 10년에 2.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금이 최근에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불어나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애플 주식이나 마소 주식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은은 10년 동안 2배밖에 성장하지 않았어요. 네. 뭐 비트코인이야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일단 열애로 하고,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에 10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2016년 5월에 이제 삼성동의 힐스테이트 1단지 26평형 11.9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거래가 그거 거기에서 확인을 했고, 2025년 3월 원칙상 4월이나 5월 걸 봐야 되는데 거기에 그때는 거래가 없더라고요. 2025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동일한 아파트가 31.9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20억 원이 증가를 한 거죠. 배수로는 원금의 2.68배가 상승을 한 건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2016년 당시에 전세가 9.5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투자금은 어떻게 된다? 11.9억 원 빼기 9.5억 원을 해서, 네, 실제 투자금은 한 2.5억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제 2.4억 원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거의 이제 12억 정도라서 이게 반올림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바뀌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현재로는 전세가 12.5억 원이고, 그리고 12.5억 원이란 뜻은 뭐예요? 31.9억 원에다가 12.5억 원을 빼주면은 이제 순자산으로는 19.4억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로 투자금은 2.5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근데 순자산 현재는 19.4억 원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요 아파트 가격만 봤을 때는 2.68배 상승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투자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7.76배 상승한 거예요. 거의 빅테크 기업들이 7배 정도씩 상승을 했으니까 빅테크 기업들 상승하는 속도만큼 강남 아파트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구매 당시 실투자금이 2.5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2.5억 원 중에서 대출이 1.5억 원을 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실제 투자금은 1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실투자금이 1억 원인데 지금 현재 순자산이 19.4억 원이라면은, 물론 이 중간에 이자 낸 것도 많이 있었겠죠. 1.5억 원에 대해서. 근데 와, 보세요. 거의 20배 가까이 증가한 거죠. 물론 대출 같은 걸 상환하기 위한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도 비슷한 걸 경험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대출금을 언제 다 갚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세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주니까 전세금 상승분으로 갚으니까 대출이 생각보다 금방 갚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어찌됐건 내가 전세로 살고 있으면 전세가 빠르게 올라가면은 전세금을 그만큼 내어줘야 될 텐데, 이제 내가 산 아파트보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좀 후진되면은 이제 전세금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건, 네, 대출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갚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를 투자하라고 권유하려는 건 아니지만, 뭐 지난 10년 동안은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 좋은지 다음 시간에 이건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